4형의 1번 볼게요. 4형의 1번. 4형의 1번 화재보험에서 보상하는 비용 손해가 아닌 것은 정답 2번 임시생활비용이에요. 임시생활비용 말고 또 뭐 기억해 두시라고 했어요? 폐기물 처리비용 하나 더 적어두시고 알아두시라고 했죠. 임시생활비용, 폐기물 처리비용 이런 것들은 비용 손해가 아닌 것은에 대한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2번 화재보험의 자동담보 물건이 아닌 것은 정답은 4번 5개에 쌓아둔 동산. 실외 및 5개에 쌓아둔 동산은 자동담보 물건이 아니고 명기 물건이라고 했죠. 증권에 기재해야지 보상하는 명기 물건에 해당한다. 3번 다음 중 보험계약의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정답은 3번이에요. 15세 미만인 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3번이 정답이고요. 이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보험이 무효다라고 했죠. 그렇지만 심신박약자가 의사 능력이 있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무효가 아니다라고도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거 말고 또 무효사유가 뭐가 있었어요?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계약 체결 시까지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무효라고 했죠. 타인의 사망보험 계약에서 계약 체결 시까지 타인 즉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무효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미 보험 사고가 객관적으로 확정된 경우도 무효라고 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사기로 인한 초과 중복보험 무효라고 했어요. 그 경우에는 초과된 부분만 무효가 아니고 전부 무효다라고 했죠. 동그라미 1번 끝에 보시면 고지의무를 위반했다. 동그라미 4번 끝에 보시면 통지의무를 위반했다. 고지의무, 통지의무 위반하면 회사가 뭐 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해지할 수 있다라고 했죠. 고지의무, 통지의무 위반하면 해지예요. 해지.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에는 목적에 이미 사고가 발생했으나 계약자가 이 사실을 모르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했다면 무효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자, 4번.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정답은 2번이에요. 손해사고 기준 배상책임보험이란 보험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보험금 청구 시 보상하는 보험이다. 그래서 요거 개념 알아두시라고 했고 요거하고 대비되는 게 배상청구기준 배상책임보험이라고 했죠. 그 배상청구기준 배상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보험기간 중에 일어나고 그리고 청구도 보험기간 중에 해야지 보상하는 보험이라고 했어요. 여기에는 임원, 전문인 두 개뿐이 없다라고 했죠. 5번 레저 종합보험 중 기간보험과 구간보험으로 각각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기간보험에는 기골수 기억해 두시라고 했죠. 기간보험에는 골프 수력 그리고 구간보험은 구낙스 구간보험에는 낚시 스키보험 그래서 앞에는 골프 수렵해서 1번 아니면 2번이 되는 거고 구간보험은 낚시 스키라고 했으니까 정답 1번이 되는 거죠. 골프보험, 낚시보험. 6번 장기 손해보험에서 계약의 무효 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정답은 1번이에요. 의사 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 7번 장기 화재보험의 인수제한 물건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1번이에요. 법률에서 정한 특수건물. 8번 장기 손해보험의 환급금 지급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환급금 틀린 것은 나오면 먼저 2년 2% 찾아보시라고 했고요. 2년 2%가 없으면 예정이율 찾아보시라고 했죠. 없으면 내가 잘 읽어보고 풀어봐야 한다라고 했어요. 얘는 2년 2% 예정이율 다 없는 문제였고요. 내가 읽어보고 풀어봐야 되는 문제. 그래서 얘는 틀린 게 3번이에요. 3번. 보험기간 만기 전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가입 금액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계약이 소멸되어도 만기 환급금은 지급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계약이 소멸되면 만기 환급금 지급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3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9번 장기 손해보험의 보험료 구성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3번이에요. 장기 손해보험의 순보험료는 순저위 기억해 두시라고 했죠. 순보험료는 저축보험료와 위험보험료로 구성이에요. 저축보험료와 위험보험료.
그래서 부가보험료를 저축보험료로 고치셔야 되겠죠. 10번 연금저축보험의 세제 적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4번이에요. 만 55세가 되는 해에 일시금으로 연금 수령,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일시금 수령 안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4번. 11번 다음 중 연금저축 해지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정답은 1번이에요. 생활비 이용 목적의 해지 시. 나머지 2번, 3번, 4번은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을 중도 해지했을 경우,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을 중도 해지했을 경우에는 연금 소득세 3에서 5%가 부과가 되고 종합과세 대상에는 미포함이라고 했죠. 미포함. 그래서 정답은 1번. 12번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할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는 퇴직연금 제도는 퇴직급여가 확정되는 것은 확정급여형이었어요. 확정급여형. 그래서 정답은 3번.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확정기여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확정기여형은 퇴직급여가 변동되는 거죠. 퇴직급여가 변동. 동그라미 2번 개인형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자기 명의의 계좌에다가 적립을 하는 거라고 했고요.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13번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승객 이외의자가 사상한 경우 운행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4번이에요. 운전자가 중대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았음을 증명. 요거는 아니고요. 위에 1번,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라고 해가지고 그 조건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1, 2, 3번은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 그래서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에 뭐가 있는지도 보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먼저 첫 번째,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 자동차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에 장애가 없었다. 그리고 세 번째,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가 아닌 제3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라고 한다라고 했죠. 14번 자동차 보험 차종 구분의 승합자동차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정답은 2번이죠. 2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는 1종 승합자동차에 해당한다. 2번이 정답이고요. 아까 문제 풀었죠. 1600에서 2000cc는 중형 승용차, 1600에서 2000cc는 중형 승용차고요. 그리고 2.5에서 5톤 이하의 화물차는 2종 화물차라고 했어요. 15번 자동차 보험 대입배상의 보험금 지급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이에요. 청구권자의 범위 중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이게 정답이고요.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에는 장례비는 얼마 준다고 했어요? 500만원, 500만원 정액으로 지급을 하고 과실상계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동그라미 2번 사망보험금 청구권자는 피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로 한정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청구권자는 민법상의 상속 기준에 따른다라고 했어요. 민법상의 상속 기준에 따른다. 4번 사망보험금 중 위자료는 4,500만 원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사망보험금 중 위자료는 나이 65세 이하일 경우에는 8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8천만 원, 65세 이상일 경우에는 5천만 원이라고 했죠. 16번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은 가다라 해서 3번이 정답이에요. 대인배상 1, 2 가번에 보시면 대물배상, 자기신체 사고, 자기 차량 손해가 함께 체결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기 차량 손해는 빠져야 되죠. 자기 차량 손해는 빠져야 되고요. 그리고 다번 가족한정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가입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라번에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한 경우 누구나 운전하는 특약에 자동가입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 17번 자동차 보험 요율과 관련하여 틀린 것은 정답은 2번이에요.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한 경력은 보험가입 경력으로 인정하지만 외국에서의 보험가입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경력은 다 인정이 된다라고 했어요. 경력은 다 인정이 된다. 5형으로 넘어갈게요. 5형.
O형의 1번. 화재보험 계속계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계속계약의 요건 첫 번째가 뭐였냐면 동일회사 동일군에여야지 된다라고 했어요. 동일회사 동일군에. 이렇게 계속해서 갱신해서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는 몇 프로 할인해 준다고 했어요? 5% 할인해 주고 보험료율은 95%를 적용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중도에 해지하고 체결한 새로운 계약에는 적용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보험 기간은 딱 1년이라고 했죠. 보험 기간은 1년.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3번이에요. 보험 기간이 2년 이상인 보험 계약에 대해서 적용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보험 기간은 딱 1년이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다음 2번에 보시면 아래 예시의 경우 잔존물 제거 비용 보험금은 예시 보시면 가액이 1억 원인 주택에 대해 보험 가입 금액을 4천만 원으로 하는 주택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럼 얘는 무슨 보험이에요? 일부 보험이죠. 일부 보험. 가액의 일부만 가입한 일부 보험이에요. 화재가 발생하여 3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고 200만 원의 잔존물 제거 비용이 발생했다. 이 문제가 나왔고 물어보는 거는 잔존물 제거 비용 보험금이었어요. 이 잔존물 제거 비용 보험금은 정의에 따라서 구해줘야 된다라고 했죠. 잔존물 제거 비용. 정의에 따르면 보험 가입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 가입금의 범위 내에서 재산 손해액의 10%라고 했죠. 그래서 가입금의 범위 내에서 손해액의 10%라고 알아두고 있었으니까 정의에 따르면 이제 손해액이 지금 3천만 원 발생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손해액의 10% 300만 원 일단 구해주셔야 돼요. 300만 원. 그런데 이렇게 일부 보험일 때는 또 한 번 더 계산해 줘야 된다라고 했죠. 비례 보상해가지고 잔존물 제거 비용으로 든 비용이 2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200만 원. 200만 원 곱하기 보험 가액의 80% 8천만 원분의 가입 금액 4천만 원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100만 원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두 번 계산해서 작은 거 준다라고 했죠. 작은 거. 그래서 정답은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그래서 잔존물 제거 비용 나오면 정의에 따라서 한번 구해주시고 그 다음에 일부 보험일 경우에는 2번 동그라미 2번 과정도 거쳐주셔야 돼요. 일부 보험일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면 1번만 해가지고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3번 특수건물 화재보험의 가입 대상 물건인 것은 이거는 삼각형 알아두셔야 돼요. 삼각형. 요거 지워도 되죠? 네, 지울게요. 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 대상 물건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가입 대상 물건, 특수건물 화재보험. 특수건물 화재보험에서 가입 대상 물건,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먼저 11층 이상 건물 그리고 16층 이상 아파트 11층 이상 건물, 16층 이상 아파트 그리고 삼각형 기억해 두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지금 문제 그거는 지금 나와 있는 문제는 삼각형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삼각형 알아야지. 삼각형은 제가 3등분 해가지고 위에서부터 1, 2, 3 그리고 1옆에는 국, 2옆에는 합, 3옆에는 숙병 이렇게 적어드렸었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1000제곱미터 이상의 국유 건물 2000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3000제곱미터 이상의 숙박업 병원은 특수건물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0제곱미터 이상 국유 건물 2000제곱미터 이상 학원 3000제곱미터 이상 숙박업 병원은 특수건물 화재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다.
그래서 가입대상 물건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삼각형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하고 또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가입대상이 아닌 것이라고 묻는 문제가 있어요. 가입대상이 아닌 것 이렇게 물어보면 정답은 영화상영관이었죠. 그래서 가입대상 물건이 아닌 것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4번, 일단 3번 그래서 정답이 뭐예요? 3번이 되는 거죠. 가입대상 물건. 3,000제곱미터인 병원. 4번, 다음 중 유아교육기관 종합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가 아닌 것은 정답은 3번, 기자재의 분실은 보상하지 않는다. 5번, 다음 중 배상 청구 기준 배상책임보험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에는 두 개뿐이 없다라고 했죠. 임원 전문인.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1번, 임원 전문인.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손해사고 기준 배상책임보험이라고 했죠. 6번, 장기 손해보험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정답은 2번이에요. 장기 손해보험의 저축보험료는 특별계정에 의해 운용된다. 저축은 특별하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라고 했죠. 동그라미 1번 보험기간이 통상 1년 이내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장기 손해보험은 보험기간이 통상 3년 이상인 보험을 장기라고 해요. 3년 이상. 동그라미 3번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라고 했죠. 15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 동그라미 4번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2년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3년이죠. 청구권 소멸시효는 다 3년이라고 했어요. 다 3년인데 딱 하나만 2년이라고 했죠. 뭐가 2년이었어요? 보험회사의 보험료 청구권. 보험회사의 보험료 청구권만 2년이고 나머지는 다 3년이라고 했어요. 7번 장기 손해보험에서 계약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4번이에요. 보험계약 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무효다라고 했죠. 8번 장기 손해보험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정답은 4번이에요. 보험료 납입 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일로부터 3년 이내에 부활이 가능하다.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만기 환급금은 보험기간 만료 시 지급하지만 만기 전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소멸되면 지급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장기 화재보험에서 1회 사고로 보험금이 보험 가입금액의 80% 미만인 경우 보험 가입금액에서 1회 보험금이 공제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공제되지 않고 자동으로 복원된다라고 했죠. 동그라미 3번 계약자가 제2회 이후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회사는 며칠 이상의 기간을 납입 최고 기간으로 정하냐면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 최고 기간으로 정한다라고 했죠. 9번 장기 화재보험에서 인수대상 물건에 대한 설명에 대해 틀린 것은 정답은 3번이에요. 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원 이상인 귀중품은 보험증권에 기재하지 않아도 인수대상 물건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증권에 기재해야지 보상해요. 점당 300만원 이상인 귀중품은 증권에 기재해야지 인수대상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이 된다. 10번 연금저축보험의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정답은 4번이에요.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 전액 그래서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원이에요.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원. 그리고 연금저축 퇴직연금 합산해가지고 얼마까지 세액공제 가능하다고 했어요?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라고 했죠. 11번 연금저축보험의 세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1번이에요. 계약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연금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연금소득세 3에서 5%가 부과된다라고 했죠. 연금소득세 3에서 5%가 부과가 되고 종합과세 대상에는 미포함이라고 했어요.
연금소득세 3에서 5%가 부과가 되고 종합과세 대상에는 미포함이다. 12번 확정 기여형의 중도 인출 가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4번이에요.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에 가입자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3년이 아니고 5년이에요. 그래서 5년 이내에 개인회생 파산 절차 그리고 6개월 이상의 요양일 경우에는 부두기한 사유로 보는 거예요. 중도 인출 가능한 사유, 중도 인출 가능한 사유. 그리고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요양이었죠. 연금저축은 3개월 이상의 요양, 그냥 개인회생 파산이었어요. 그래서 연금저축의 부두기한 사유하고 그리고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가능 사유 비교해가지고 구별해서 기억해 두셔야 돼요. 13번 자동차 사고 시 교통사고 특례법상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정답은 4번이에요. 4번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더라도 피해자의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동그라미 1번은 반의사 불벌죄라고 했죠.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어요. 합의가 됐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리고 2번에 보시면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이게 틀렸어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해서 피해자의 손해를 모두 배상할 수 있는 경우에 가해자의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거예요. 그리고 3번에 보시면 뺑소니, 사망사고 같은 경우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라고 했죠. 14번 자동차 보험의 차종 구분 중 화물자동차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정답은 2번이에요. 적재적량 2.5톤 초과 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2종 화물차이다. 15번 자동차 보험 대물배상의 보험금 지급 기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은 4번이에요. 대차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여 자동차 요금의 35% 상당액을 지급한다라고 했죠. 30%가 아니고 35%. 16번 다음 중 사고 내용별 점수가 건당 1점에 해당하는 사고끼리 짝지어진 것은 건당 1점에 해당하는 거는 다번 13에서 14급, 라번 자기 신체 사고, 그리고 마번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초과사고 앤드 자기 차량 손해사고 손해액 1억 원 이하일 경우에 건당 1점에 해당한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다라마. 17번 다음과 같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부상보험금은 위자료 30만원, 휴업손해비 100만원, 기타 손해배상금 200만원, 치료관계비 150만원, 피해자의 과실이 60%래요. 그러면 금액들을 다 더하면은 얼마냐? 300이 되는 거예요. 300만원. 300만원인데 피해자의 과실이 60%예요. 과실 비율을 빼면은 300만원 중에서 얼마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120만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120만원을 주는 게 아니고 과실이 아무리 많아도 뭘 준다고 했어요? 치료 관계비는 지급한다. 그래서 150만원을 지급하는 거예요. 정답 4번. 6형으로 갈게요. 6형의 1번. 육형의 1번 1억 원의 주택화재보험 전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주택이 화재로 인하여 2천만 원의 피해를 입은 경우 잔존물 제거 비용의 보상 한도는 잔존물 제거 비용은 보험 가입금의 범위 내에서 재산 손해액의 10%를 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입금액 전부 보험이잖아요. 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손해액의 10%, 손해액 2천만 원의 10%니까 정답 3번 200만 원이 정답이에요. 2번 주택화재보험을 예시와 같이 가입한 후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보험금은 예시 보시면 가입금액 8천만원, 가액이 1억 원이에요. 주택화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액의 80% 이상만 가입하면 손해액 전액을 다 보상해 준다라고 했죠. 그래서 일단 손해액 7천만원 다 줍니다. 7천만원 더하기 그리고 손해방지 비용 1,200만원 나와 있는데 잔존물 제거 비용을 뺀 나머지 비용들은 다 준다라고 했죠. 그래서 1,200만원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잔존물 제거 비용 500만원 나와 있는데 정의에 따르면 얘는 가입금의 범위 내에서 재산 손해액의 10%예요. 재산 손해액 7천만원의 10%면 얼마예요?
700만 원이죠. 그런데 실제로 든 비용이 얼마인 거예요? 50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700만 원 주는 게 아니고 5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더하면 8,700만 원이 정답이에요. 정답은 4번. 3번. 특수건물에 신체손해배상 특약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는 정답은 2번 특수건물 소유주가 가입을 해야 한다. 그리고 신체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사망 후유장에 각각 얼마까지 보상한다고 했어요? 1억 5천까지. 사망 후유장에 각각 1억 5천. 부상은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라고 했고요. 대물은 한 사고당 10억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금액 알아두셔야 돼요. 사망 후유장에 각각 1억 5천. 부상은 3천만 원, 대물은 한 사고당 10억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그리고 풍재와 수재는 어디서 보상한다? 특별약관에서 보상한다라는 것 알아두셔야 돼요. 풍재와 수재는 특별약관에서 보상한다. 풍재와 수재는 특별약관에서 보상한다. 4번. 여행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정답은 3번이에요. 구간보험과 기간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얘는 혼합보험이죠. 그리고 이 여행보험 정리해드릴게요. 여행보험. 여행보험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약이 뭐라고 했어요? 기본계약은 상해 사망이라고 했죠. 상해 사망. 여행보험의 기본계약은 상해 사망이에요. 상해 사망. 그리고 여행보험에서 질병사망보험금 관련해가지고 괄호 넣기 문제 나오면 정답은 31이 정답이에요. 31. 그리고 휴대폰 손해 보상 한도는 회사별 한도를 적용한다. 회사별 한도를 적용하고, 그리고 휴대폰의 분실은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마지막 특별비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휴대폰 구입비. 그래서 여행보험에서 나올 만한 내용들 다 정리해드렸어요. 기본계약은 상해사망, 질병사망보험금, 괄호 넣기 문제 나왔을 때 괄호 안에 정답은 31. 휴대폰 손해 보상 한도는 회사별 한도를 적용하고 분실은 보상하지 않는다. 특별비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휴대폰 구입비. (5번)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것은 정답은 4번 방송국이에요. 방송국 말고 또 뭐 있었어요? 미술관, 특수건물 내의 학원. 방송국, 미술관, 특수건물 내의 학원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6번 장기손해보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은 2번이에요. 장기손해보험의 부가보험료는 특별계정에 의해 운용된다. 자, 특별계정에 의해서 운용되는 것은 저축보험료죠. 저축이 특별하다. 저축보험료. 7번 장기화재보험에서 계약 후 알릴 의무, 통지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3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직업이 바뀐 경우. 화재보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화재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직업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통지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어떤 보험이 이게 통지 의무에 해당할까요? 상해보험. 직업이나 직무에 따라서 보험료가 산출되는 상해보험일 경우에 이게 통지 의무에 해당하는 거예요. 8번 보험계약 대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3번이에요.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계약자의 별도의 신청에 의해 보험계약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연장 불가예요.
보험기간이 끝나면 대출기간도 함께 만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보험계약 대출은 보험회사가 정한 해지연금금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해지연금금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문제에서는 만기연금금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틀리게 내기 때문에 해지연금금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9번. 장기 손해보험의 가지급보험금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정답은 2번이에요. 보험회사는 상해질병 등 신체손해보험에서 회사가 가지급보험금을 미리 지급하는 때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회사의 추가적인 조사 및 확인으로 인해 지급기일이 초과되는 경우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이다. 그래서 청구를 하게 되면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지급한다라고 했죠. 이렇게 청구를 하게 되면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지급한다. 10번. 연금저축보험의 세제 적용 요건에 부합하는 연금 수령 요건은 55세 이후 수령 가입일로부터 5년 이후 수령.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5년 55세 기억해 두셔야 되죠. 그리고 일시금 수령은 안 된다라고 했어요. 일시금 수령 안 된다. 11번. 다음 중 연금저축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1번이에요. 2014년부터 연금저축보험의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로 변경되었다. 세액공제, 소득공제 앞뒤로 뒤바뀌었죠. 그래서 틀린 것은 1번. 12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 납입 시 2022년 기준으로 몇 퍼센트 이상을 사회적립해야 하는가? 100%였어요. 100%. 그래서 이 확정급여형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요거 정리를 못 해드렸던 것 같은데 해드렸나요? 사회적립 안 했던 것 같은데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 이렇게 세 가지 있었죠. 개인형 퇴직연금 IRP라고 부르는 거였는데 확정급여형은 누가 관리한다고 했어요? 복습 다시 할게요. 확정급여형은 누가 관리해요? 급여는 사장님이 주는 거니까 사장님 다른 말로 사용자라고 했죠. 얘는 사용자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사용자가 관리를 하는 거고 얘는 사회적립 100%예요. 사회적립 100%. 기준 연도가 2022년 기준이에요. 2022년 기준 해가지고 사회적립 100%인데 이게 간혹 옛날 문제 내는 경우가 있어요. 2019년에서 2021년 기준 연도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요즘에 그렇게 안 나오는 것 같긴 한데 혹시나 몰라가지고 알려드릴게요. 이 경우에는 사회적립 90%예요. 그리고 얘는 중도의 인출이 안 되기 때문에 퇴직급여가 확정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확정기여형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관리를 하는 거고 얘는 근로자 연간임금에 12분의 1 이상을 납입해야 한다. 그리고 얘는 사회적립 100%예요. 그리고 얘는 근로자가 필요하다면 중도에 인출할 수가 있어요. 중도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퇴직급여가 변동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자기 명의의 계좌에 적립을 한다라고 했죠. 자기 명의의 계좌에 적립을 하는 거고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 퇴직연금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어요. 13번 자동차 사고 중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사고로만 짝지어진 것은
정답은 2번이죠.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사고 이런 것들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얘네들은 형사처벌의 대상. 자, 옆으로 가서 14번에 보시면 자동차 보험의 차종 구분 중 특정 용도 자동차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정답은 2번이에요. 이동진료차, 체열차, 소독차, 방송중개차 등이 해당된다. 15번 다음의 경우 자동차 시세하락손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동차 시세하락손에는 300만원이 정답이라고 했죠. 정답은 2번. 16번 자동차 보험의 각 담보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맞는 것은 나번, 라번 해가지고 4번이 정답이에요. 4번. 가번에 보시면 대인배상 원의 경우 최저 사망보험금은 1,500만원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대인배상 원의 최저 사망보험금은 2,000만원이라고 했죠. 2,000만원. 다번 대인배상의 휴업손해는 부상으로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을 경우에 한해 휴업기간 중 실제 수익 감소액 전액을 지급한다. 전액이 아니고 85% 지급한다 라고 했죠. 그래서 85만원이 정답이라고 했어요. 휴업손해 구하는 문제. 마번 자기 차량 손해의 경우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 동안에 대차료를 보상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대차료는 자기 차량 손해에서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대물에서 지급을 하는 거라고 했죠. 대물에서. 17번 자동차 보험 대물 배상의 보험금 지급 기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은 4번이에요. 동일한 규모에서 규모란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배기량 기준이 아니고 말 그대로 자동차의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죠. 자동차의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파령 볼게요. 파령. 파령의 1번 화재보험 계속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계속계약은 동일회사 동일군에 보험기간은 1년 보험료 할인은 5% 할인 보험료율 95% 적용 그리고 중도에 해지하고 체결한 새로운 계약 신계약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이에요. 보험기간이 1년 초과하는 장기계약인 경우 계속계약 적용받을 수 없다. 2번 공장 기숙사 건물에 화재 사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할 보험금은 얼마인가? 예시 보시면 가입 금액 1억 원이고요. 가액이 2억 원이에요. 그러면 얘는 가액의 일부만 가입했기 때문에 일부 보험이죠. 그리고 화재 손해액이 5천만 원, 잔존물 제거 비용 1,0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손해액 구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잔존물 제거 비용 구해가지고 두 개를 더해 주셔야 돼요. 일단 손해액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주는 거예요? 일부 보험이니까 비례 보상해줘야 되겠죠. 5천만 원 곱하기 가액 2억분의 가입 금액 1억 해가지고 2,500만 원 손해액은 2,500만 원을 지급을 하는 거고 그리고 잔존물 제거 비용은 얼마가 나왔냐면 1,000만 원 나왔잖아요. 1,000만 원. 얘는 정의에 따라서 첫 번째 가입 금액 범위 내에서 가입 금액 내에서 범위 내에서 재산 손해액의 10% 재산 손해액의 10% 재산 손해액 5천만 원에 10%니까 500만 원 일단 구해주시고요. 그리고 얘는 일부 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비례 보상 해가지고 한 번 더 구해주셔야 돼요. 일부 보험. 그래서 1,000만 원, 1,000만 원 곱하기 가액분의 가입금액 하면은 500이죠. 그래서 얘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잔존물 제거 비용은 5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500만 원하고 500만 원 더하면 3,000만 원이 정답이죠. 정답은 2번. 3번. 화재보험 계약 체결 시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아닌 것은 정답은 1번. 피보험자의 나이나 직업. 이거는 화재보험에서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알릴 의무 사항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4번. 영업배상 책임보험의 특약 형태로 운영되는 배상 책임의 종류가 아닌 것은 정답은 2번 생산물 배상 책임이었어요. 이 생산물 배상 책임 같은 경우에는 단독 형태로 운영한다라고 했죠. 특약의 형태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 단독 형태로 운영한다. 5번 다음 중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곳은 정답 3번 미술관이죠. 방송국, 미술관, 특수건물 내의 학원은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방송국, 미술관, 특수건물 내의 학원은 가입 대상이 아니다. 6번 장기손해보험 보험료 계산의 3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건 예정 이익률 정답 3번이고요. 예정 이익이라든지 예정 손해라든지 해가지고 이익이나 손해가 들어가는 것은 3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7번 보험료 납입 면체로 해지된 장기손해보험 계약의 부활과 관련된 설명이 아닌 것은 정답은 3번이에요. 고지의문은 최초 신계약 체결 시의 내용으로 가름한다. 가름한다 나오면 무조건 틀리는 지문이라고 했죠. 그리고 또 반드시 승낙한다. 가름한다. 반드시 승낙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무조건 틀리는 내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활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미납 해지였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서 해지되었을 때 얼마 이내에 부활할 수 있다고 했어요? 3년 이내에 부활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부활할 때는 뭘 내야 된다고 했어요? 연체 보험료와 연체 이자도 납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고지를 다시 해야 한다라고 했고요. 이 고지 상황에 따라서 보험회사가 승낙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험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부활을 하게 되면은 책임은 언제 개시가 된다고 했어요? 약관의 정한 시기부터 개시가 된다. 약관의 정한 시기부터. 암보험 부활시켰다 그러면 90일 이후에 책임이 개시가 된다라고 했죠. 8번 장기손해보험에 자동보건제도가 적용되는 경우를 가장 빠르게 설명한 것은 정답은 4번이에요. 보험 가입금액의 80% 미만 사고 시.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보건이 되는 거고 이거는 장기 화재보험에만 있는 거예요. 일반 화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건제도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죠. 일반 화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건제도가 없기 때문에 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이제 손해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다음에는 자녀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준다라고 했어요. 9번 장기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지급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3번이에요. 상해질병 등 신체손해보험은 가지급 보험금을 미리 지급하지 않고 보험사고 조사가 완료되고 보험금액이 확정된 후 확정 금액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아니에요.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가 청구하게 되면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10번 다음 중 연금저축보험을 계약해지 또는 연금외우 형태로 지급받더라도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4번. 계약자가 질병으로 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이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 않아요. 부득이한 사유가 되려면 얼마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거예요?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이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개인회생 파산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 11번 다음은 연금저축보험 세제 적용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연금 수령 요건 몇 세 이후 수령 가능하다고 했어요? 55세 이후 수령이 가능하고 가입일로부터 5년 이후 수령. 그래서 정답은 1번 55세 5년. 12번 퇴직연금 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 인출 순서로 맞는 것은 인출 순서는 과세, 이연, 그 밖에 앞에 단어들만 따서 외워두시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1번이고요. 그 가운데 이연 퇴직소득이라고 하는 부분 적용세율을 물어본다라고 했어요. 이연 퇴직소득의 적용세율 물어보면 70%가 정답이라고 했죠. 70%. 13번 자동차 보험의 보험기간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정답은 1번이에요. 일반적으로 보험기간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24시부터 24시까지. 자, 옆으로 가서 14번 자동차 보험의 차종 구분 중 청소차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4번이에요. 청소차는 특수작업용 자동차에 속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청소차는 화물차라고 했죠. 청소차는 화물차. 15번 자동차 보험 자기신체 사고담보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1번이에요. 태풍홍수, 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 이 태풍홍수 같은 경우에는 자기 신체 사고뿐만 아니라 자기 차량 손해에서도 보상한다라고 했죠. 자기 차량 손해. 16번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이에요. 기명 피보험자가 소유한 다른 차량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맞는 내용이고요. 1번 같은 경우에 피보험자는 기명 피보험자와 그 배우자라고 했죠. 기명 피보험자와 배우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에 생긴 대인배상, 투 대물배상, 자기 신체 사고, 자기 차량 손해를 보상한다. 자기 차량 손해 보상하지 않아요. 4번. 얘는 당연히 자동으로 가입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17번. 땡땡시에 사는 78세 A는 B와의 사고로 사망하였다. A에게 지급될 대인배상 보험금은 A의 과실이 90%래요. 90%고 A의 손해액이 총 1억 원이다. 그러면 과실 비율로 따지면 이 사람이 받아야 될 금액은 얼마인 거예요?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1,000만 원. 그런데 1,0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고 과실이 아무리 많아도 사망했을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얼마 준다고 했어요? 2,000만 원 준다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3번 2,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8형 1번부터 17번까지 풀어드렸고 쉬었다가 11시 10분에 모의고사를 보도록 할게요. 11시 10분.